자, 이어서 주택법의 13번째 핵심 내용으로 주택조합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좀 내용이 많네요. 자, 여기서는 우리 뭐를 할 거냐면 주택조합을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면 그럼 주택조합 총회를 열어서 우리 사업을 그만하자, 우리 조합 해산하자, 또는 뭐 사업을 종결하자 이런 식의 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하자고. 또 주택조합이 이렇게 가입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다음 절차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 주택사업을 할 대지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서 주택사업을 하겠습니다. 설계도 심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30세대 이상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로 가야 된다. 30개 이상 증가되지 않으니까 29개 이하로 증가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설계도 심사를 받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다 설립인가입니다. 그럼 지역 직장 조합은 요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습니다. 지역 직장 조합원들이 모여서 설립인가 받았으면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해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심사를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거죠.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로 가야 됩니다. 2년 안에. 근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사업하는 내용 중에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리모델링을 세대수 증가형으로 할 때 29개 이하로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30개 이상 증가가 되면 이 30개라는 개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간다. 리모델링 내용을 분석해서 29개 이하로 증가하면 리모델링 허가, 30개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 지역 직장 조합은 항상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30세대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이니까 29개 이하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 다른 것들은 다 그럼 30개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지역 직장처럼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 사업의 종결 결정인데, 자, 여기 2번을 좀 먼저 보실까요? 자, 우리 지역 직장조합은 모집을 해야 되죠. 또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니까, 자, 지역 직장조합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조합원 전체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열어서 사업을 종결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 모집신고, 지역직장조합 모집신고가 수리가 되고 나서 2년이 된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택조합 모집신고가 수리가 되고 나서 2년 된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2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가입자 전원의 총회를 열어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걸 우리 그림으로 볼게요. 지역 직장조합 모집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2년 지나고 나서 다음 날에 여기 총회를 열어가지고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사업하지 말자고 가입자들이. 자, 그리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우리 앞에서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셔야 돼요.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서류를 준비해서 승인 신청을 내고, 자, 요거 잡으셔야 돼요.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2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3년입니다. 3년. 자, 다시 한번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승인 신청서를 내고 승인 신청의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되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럼 이거를 사업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3년까지입니다. 3년까지 받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합원들 총회를 열어서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실 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승인 신청서를 내라.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3년입니다. 3년. 3년까지 승인 신청을 못 내면 전체 조합원들이 총회 열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지역직장조합 여기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내려갑니다. 이 순서가. 지역직장조합 모집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서가 수리가 되고 나면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서 사업 종결 여부 결정.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2년 된 날까지 승인 신청 내고, 승인을 3년까지 못 받으면 승인 신청은 2년 된 날까지 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3년입니다. 3년까지 받지 못하면 주택조합 총회를 열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보시면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주택조합 모집 신고가 지역직장조합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고 통지가 되고 하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가입자 전원의 총회를 열어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3년이 된 날까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합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 이렇게 사업 종결 여부 결정, 해산 여부 결정, 요게 종결 여부 결정, 해산 여부의 결정,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 총회 출석은 총회를 열어서 의사를 결정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다만 100분의 20이 출석을 해야지만 의결하는 경우도 있다. 창립총회,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총회, 사업비를 결정해서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키는 내용들, 자금 차입, 이런 것들은 100분의 20이 출석해야 된다. 여기 2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립총회, 처음 여는 총회, 조합 임원을 뽑는 총회, 조합원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총회, 자금 차입 같은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합 가입을 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 조항. 자, 이 조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이거 굉장히 예상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조합의 모집 주체는, 지역 직장조합의 모집 주체는, 자, 주택조합에 가입 신청을 할 때 조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죠. 가입비를 냅니다. 자, 지역 직장조합의 모집 주체는, 자, 주택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지역 직장조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 금전을 내고 들어오죠. 가입비 같은 걸 내면 주택조합 모집 주체의 통장 계좌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예치기관, 은행이라든가 이런 보험회사 등에다가 예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돈을 바로 쓰지 못하도록. 그러면 가입비를 일단은 은행 같은 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지역 직장조합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0일 안에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우리 물건 사고 이렇게 그걸 철회하듯이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도 돈 내고 가입했죠. 자, 그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한테 직접 내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철회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철회의 효력 발생일이 발송한 날, 발신주의로 해서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 자, 문제는 이제 4번입니다.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서가 들어왔습니다. 철회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치기관인 금융기관에다가 가입비를 그 철회한 사람한테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가입비를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주택조합의 모집 주체인 지역 직장조합 모집 주체는 철회서가 도달이 되면 7일 이내 금융기관, 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한테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면 5번 예치기간, 가입비 반환 요청을 받은 예치기간 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반환 요청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가입비를 철회한 예치자한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7일, 10일, 그 다음에 요 30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30일 안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회를 하면 여기 철회 의사가 도달된 날로부터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모집 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기관한테 가입비를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가입비를 예치한 자, 철회한 사람들한테 반환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모집주체는, 지역직장조합 모집주체는 철회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자, 7번은 뭐냐면, 철회를 안 했을 때, 자, 모집주체는 30일이 지나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이제 철회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니까, 모집주체는 가입비를 예치하고 나서 30일이 지나면 철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입비를 금융원한테 요청을 할 수 있고 받아서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조항으로 예상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회계감사. 주택조합은 요 세 가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자, 주택조합은 처음에 설립인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30일 안에 회계감사 받고 보고하셔야 되고,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도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받았을 때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30일 이내 회계감사 받아야 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나면 또 30일 안에 회계감사를 이렇게 3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30일 안에 회계감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30일 안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립인가 취소,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명령 처분, 주택법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9회 때 한번 나왔던 거니까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조합의 종합 문제인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이 날 때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교체가 안 되지만 상속으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받는 자들이 조합원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합원이 서울의 지역조합원인데 근무지의 변경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서울의 지역조합원인데 전라도 광주나 경상도 대구로 근무지가 변경됐을 때, 이거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 변경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그쪽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시군구가 따로 인정을 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무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가 변경이면 그쪽으로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조합원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나갈 수 있죠. 가족들은 남아있어도 그 세대주 혼자만 이사를 빼더라도, 이사해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니까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세수의 550% 미만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생겼을 때는 신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만약에 1000명의 주택 건설 예정수, 주택 짓는 개수가 1000개다. 조합원이 500명으로 간신히 모집이 됐다. 근데 조합원이 10명이 탈퇴했다. 그러면 490명으로 떨어지면 예정세수의 50% 미만이 되므로 이때는 결혼이 생겼고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탈퇴할 수 있는 이유로 이 조합 건설 예정수의,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미만 되면 추가적으로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자, 맞죠? 4번. 자,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는지 판단하는 거. 자, 요거는 자, 추가적으로 모집할 때는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에 연결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무주택자를 판정하는 날짜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 집중 요약집에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써놨는데, 자,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죠. 그럴 때는 추가 모집으로 들어오는 조합원이 어느 날짜 전에 무주택자인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날짜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로 무주택자인 게 확인돼야지만 추가로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추가 모집을 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4번, 2번 조금 어려운 겁니다. 보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상급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셔야 돼요. 추가 모집할 때 추가로 들어오는 조합원의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날짜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따지는 겁니다. 무주택자인 거 확인한 날짜가. 또 5번에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사항이 있었을 때는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미리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설립인가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다죠. 그리고 조합원이 제명되는 경우도 뭐 탈퇴한 사람, 제명된 사람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 중에 일부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총회는 출석 조합원이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맞네요. 3번이 맞습니다. 앞에서 한 겁니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해서 자,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해서 결혼이 생겼을 때는 신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자, 이건 재모집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는 거죠. 최초로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인데 지금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상실 같은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서 퇴직을 하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종의 기득권 보호조항이니까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 틀렸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이렇게 좀 무료 강의를 들으셔서 우리 무료로 좀 이제 유튜브로 복습을 하시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들 이렇게 요 책자가 매진되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